저는 전부터 두 분 사면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단절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할 때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당시 당선자 시절이었죠. 당선자 예. 시절에 본인이 피해자였어요. 지금 두 분 대통령은 그 피해자가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줬던 전직 두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해 첫 정치 활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김성환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되면은 뭐 정치권에서 이제 뭐 지난해 돌아보고 뭐 새해 여러 가지 전망,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살펴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떨 것 같으세요? 김성환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올해 서울, 부산에 보궐선거도 있고 대선 네. 후보 경선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올해 뭐니 해도 우리나라가 빨리 코로나를 딛고 그야말로 일상의 행복,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 것, 약자층이 훨씬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 네. 때문에 힘들어진 우리 서민들이 다시 좀 어깨 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무슨 정치 일정보다도 훨씬 더 네.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위해 열심히 해야겠죠. 네. 올해는 어쨌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중요하고 이게 향후 이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네.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여당이 이기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일종의 그 면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국정 기조의 변화 없이 그대로 이제 그 드라이브를 계속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많고 야당이 이길 경우에는 이제 야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예. 지난 정부 청산 그 모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새해 되자마자 갑자기 지금 이낙연 대표발 이 사면론이 좀 떡하니 등장이 돼서 다 지금 모든 이슈를 다 지금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지금 당내에서는요?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권력을 사유화했던 다스가 누구 거냐 뭐 이런 문제였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국정농단을 해서 그 피해자가 국민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그 과정에서 생긴 일에 대한 진지한 반성, 사과 뭐 이런 게 전제가 되면 네.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할 수 있겠다 정도로 당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월 14일 대법원 이제 선고가 날 때까지는 당에서 뭐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연배가tum 주신 분들은 이미 현재 감옥에 끼어 있었으니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석방을 해주는 게, 사면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분들도 꽤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왜 특혜를 받아야 되냐. 네. 조그마한 잘못도 있는 사람도 다 감옥에서 꽤 오랜 기간 있는데 그 형평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그런 국민의 감정들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뭐 야권이나 뭐 태극기 뭐 세력들 뭐 이런 분들의 의견들도 중요하겠죠. 네.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저는 전부터 두 분 사면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예. 두 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예. 또 이 정권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건국 대통령부터 요 직전 대통령까지 한 분도 예외 없이 본인이든 또 뭐 가족이든 예. 그런 불행을 당했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단절해야 된다. 가능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권 차원에서 국민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예. 이 사면 카드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여권 내부에서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김성원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되니까 정리가 아직 쉽게 안 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혜진 의원께서는 왜 신년에 이낙연 대표가 이걸 터뜨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생각을 읽었다고 보죠. 어쨌든 그 정권 아래에서 두 분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예. 5년 임기 안에 안 나온다면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네. 그래 그리고 당장 이 당면한 여러 가지 이 전국의 어려움,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이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당 대표가 네. 총대 메고 카드를 던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 뜻과 전혀 무관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성환 의원께서는. 제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라 네네. 이제 당과 이제 청와대의 고민 뭐 이런 거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면 요구가 있었고 그런 야당 얘기가 쪽에서는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 요구를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 듣는 게 아니고 그런 요청이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다만 당시만 해도 일단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네. 판결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이 1월 14일이면 일단 최소한 법적 요건은 갖춰지는 시기인 거죠. 네. 다만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도 사면권을 사실 정치적으로 한 번도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엄격하게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래왔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할 때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당시 당선자 시절이었죠. 당선자 예. 시절에 본인이 피해자였어요. 본인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 사면 건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두 분 대통령은 그 피해자가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그냥 결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고 대통령의 성품상 이것을 무슨 간보거나 떠보기 하거나 이럴 뿐이 아니십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그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줬던 전직 두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면 이 논란이 이 보궐선거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치적 반전 카드로 사면을 활용할 일은 저는 추호도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두 분 대통령이 감옥에 가실 때 하셨던 얘기가 자기는 떳떳하다.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상태에서 사면이 만약에 되면 정치적 탄압받은 사람이 그 정치적 탄압을 인정하고 일종의 이제 사면을 해준 꼴이 되는 거여서 그럼 국민 통합에도 실제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국민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법 감정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저희 당에서도 이걸 정치적 반전 카드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